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의학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TV.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인공조미료 MSG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두 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나라들 중에 MSG 사용을 금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파키스탄, 칠레, 나이제리아, 노르웨이, 인디아. 이번 퀴즈는 답이 있고 답은 하나입니다. 정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MSG 의혹의 기폭제가 되었던 그 문제의 중국 식당 증후군의 뿌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1968년 4월 4일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난 기사. 미국 의학계에 최초로 중국 식당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온 그 기사. 이것은 사실 기사가 아니라 독자의 투고입니다. 다른 저널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독자가 보낸 소식을 싣는 난이 있는데 대개 의사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짧게 난 이 이야기. 로버트 호만 쿼이라는 의사가 내가 미국에 온 지 몇 년 되는데 중국 식당, 특히 북부지방 음식을 하는 중국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한두 시간 동안 목이 뻣뻣하고 저리고 그 저림이 팔과 등으로 내려오고 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뛰는 증상이 생긴다. 이건 내가 아스피린을 먹을 때 생기는 부작용과도 비슷한데 좀 덜하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중국인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혹시 MSG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이 저널이나 어떤 연구소에서 이것에 대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관심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 나도 돕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여러 의사들이 나도 그랬는데 하는 투고를 보냅니다. 5월달 치에는 10개의 투고를 실었습니다. 그중에 7은 나도 그랬다. 셋은 뭐 그런 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여간 분위기는 기다 아니다 왜 그럴까 글쎄 재미 반 관심 반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정작 뉴 잉글랜드 저널 편집진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취급합니다. 위중한 질병이 아니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의사들이 서로 쑥덕거리고 낄낄거리고 있는 것이 주류 언론의 레이더에 걸리죠. 이 닥터 곽이 처음으로 데뷔시킨 제목 중국 식당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은 같은 해 1968년 5월 19일 뉴욕 타임스 기사입니다. 의사들이 중국 식당 증후군에 대해 알쏭달쏭해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가 나가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동안 MSG에 대해 막연한 의혹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1930년대부터 음식에 MSG를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가공식품의 황금 시대를 맞으면서 가공되어 팔리는 대부분의 식품들이 MSG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에는 연간 5,800만 파운드의 MSG가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1980년 들어와서는 세계 MSG 소비량의 10%를 미국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1969년에 전에 말씀드린 쥐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다가 MSG를 주입하고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뇌가 망가져 있더라. MSG는 해롭다. 그래서 이들이 캠페인을 벌려서 1969년 미국 이유식 업계는 전면적으로 베이비 푸드에서 MSG를 안 넣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걸벌 하인츠 같은 베이비 푸드 공장들이 모두 MSG를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MSG가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미국 식약청에도 끊임없이 로비를 했죠. 그러나 FDA는 MSG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물질이라고 고집을 하지요.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막대한 재력을 가진 식품업계의 강력한 로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중들 사이에는 MSG는 해롭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끊임없이 떠도는 중국 식당 증후군 이야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건 1972년 10월 8일 뉴욕 타임스 기사인데요. 당시 인기 있던 연속극 보난자의 아버지 기억나시나요? 미스터 칼트라이트의 역할을 한 론 그린이라고 하는 배우가 병원에 심장마비로 입원했다는 소문이 났는데 본인 말에 의하면 이것은 심장 문제가 아니라 중국 식당 증후군이다. 그날 하루 종일 안 먹고 있다가 와이프랑 중국 식당에 가서 엄청나게 과식을 했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했죠. 사실 이건 중국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 말대로 엄청 과식을 해서 그런 건데 그냥 중국 식당 증후군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먹으면 뭔가 탈이 난다더라 하는 일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주는 것이겠죠. 이것은 1979년 10월 29일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인데 일부러 스펠링까지 틀려가면서 교묘한 기질을 발휘해서 중국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돈다. MSG가 첫째간 혐의자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국 음식 먹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신문 제목으로 나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의혹은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860년대 노예제도가 폐지되니까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이민을 받았죠. 이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대륙 횡단, 철도 건설, 금문교 건설 등에 투입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 중국인들이 어디 가서든 살아남고 식당을 차리고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돈을 버는 동안 미국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신기하고 이상하고 열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중국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끝나면서 미국에는 반중국 정서가 극에 달합니다. 1875년에는 중국 여자는 미국에 이민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남자만 와라. 이런 기괴한 법도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그러다가 1882년 Chinese Exclusion Act, 중국인 제외법이라는 악명 높은 법이 나왔습니다. 모든 중국인은 아예 이민을 못하게 하자. 미국 역사상 한 국가를 특정해서 이민을 금지한 유일한 법입니다. 미국과 전쟁을 했던 모든 적성 국가들의 국민도 이민을 금지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전쟁 안 한 중국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밥그릇을 빼앗는 더러운 중국인들을 몰아내자. 이 그림은 1886년 매직 워셔리라는 세탁 비누 광고인데 그림 보시다시피 이거를 써서 중국 사람들을 깨끗이 청소하자. 제가 사는 가까운 곳 타코마 바닷가 이런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중국 화해공원. 왜 이런 게 생겼나? 19세기에 앤티 차이나 정서가 이 동네에는 아주 심했습니다. 1885년에 타코마 시는 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중국인을 추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앞장서서 군중을 이끌고 중국인의 집을 습격했고 당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중국인을 쫓아내자고 설교했습니다. 이런 흑역사가 있어서 타코마 시에는 차이나타운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어서 경제에 중국이 없으면 안 되니까 화해하자. 그러고 이런 공원을 세웠습니다. 이 공원에 이렇게 멋있는 정자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 푸조우시에서 헌납한 것입니다. 1882년에 만들어진 중국인 제외법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1969년의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 중국 식당 신드롬이란 말이 나오고 MSG가 해롭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42%가 MSG는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나는 MSG가 들어간 음식은 안 먹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식당들은 No MSG라고 붙이고 영업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식당들은 그러지 않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MSG가 들어간 식품들을 만들고 사고 팔고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보여드렸죠. 캠벨, 크래프트, 하인즈, 머리 캘린더, 포스트, 나비스코, 심지어 건강식품, 올게닉이라고 하는 것들도 글루타민, 자연 MSG가 들어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KFC, 웬디스 모두 MSG를 쓰고 있습니다. 오직 중국 식당만 No MSG를 붙여야 팔리는 형편입니다.
MSG가 과연 유해한가, 얼마나 유해한가 이것을 떠나서 MSG 유혹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의 중국인들입니다. 자, 이제 더 늦기 전에 닥터 곽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닥터 호만 곽은 누구신가? 2017년에 미국 콜게이트 대학의 제니퍼 르메주리어라는 영문학 교수가 MSG 의혹에 관련된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2018년 1월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놀라지 마시오. 내가 호만 곽이요. 그 사람은 콜게이트 대학을 1942년에 졸업한 동문인 닥터 하워드 스틸이라는 분인데 백인이고 정형외과 의사였고 당시 97세였습니다. 콜게이트 대학교 이사까지 지낸 이분이 르메주리어 교수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뉴잉글랜드 저널의 이야기는 내가 가명으로 기고한 것이다. 그분의 말은 당시 젊은 의사였던 1968년 자주 중국 식당에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고 그랬는데 친구 의사와 농담을 하던 중에 내과 의사인 친구가 야, 너희 외과 의사들은 머리가 비어서 의학저널 같은데 등재될 일은 없을 거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의학저널에 기사를 내면 어쩔래? 우리 내기할까? 그러고 10불을 걸고 내기를 했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내가 가명으로 또 일하는 연구소 이름도 가짜로 지어서 중국 식당 증후군이라는 그 문제에 투고를 했다. 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서 안 됐다 싶어서 편집자에게 전화를 해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듣지 않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죠. 이것이 농담이었다니. 젊은 의사의 객기에 의한 장난이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닥터 스틸은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농담으로 50년 동안 MSG와 중국 식당이 피해를 보았다고 97세의 존경받는 의사가 고백을 했고 몇 달 후에 그분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중국 식당 신드롬은 백인 의사가 장난으로 쓴 거다 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저도 지난 회를 녹화할 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닥터 스틸의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This American Life의 기자들이 이게 정말 그런가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닥터 로버트 호만 쿼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가 실제로 그 이름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닥터 스틸은 자기가 지어낸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런 인물과 그런 기관이 둘 다 실제했더라. 그리고 닥터 곽의 따님과 연결이 되어 물어보았더니 뉴잉글랜드 저널에 투고한 것은 우리 아버지 닥터 곽이다. 중국 광동에서 이민 온 실제 인물이고 일했던 직장도 실제 있었고 같이 일한 동료들도 있고 아버지 닥터 곽이 그런 투고를 한 것은 동료들도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This American Life 668회에서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닥터 스틸의 육성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15일에 방송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둘 다 존경받을 만한 의사들이고 지성인이고 인격자들인데 이 두 분이 살아계시면 대질 신문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닥터 스틸은 2018년 5월에 97세로 사망했고 닥터 곽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기자들은 닥터 스틸의 따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따님은 아버지로부터 당신이 장난으로 투고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닥터 곽이라는 분이 있고 그분이 투고한 것이 맞다고 자녀들이 그럽니다 라고 했더니 닥터 스틸의 따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따님은 좀 생각해 보더니 아마 닥터 곽의 말이 맞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농담이 많고 심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세상을 웃기고 속이는 걸 즐기셨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This American Life의 기자들은 닥터 스틸은
1968년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97세에 거짓말을 했다.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동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세상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구나. 중국 식당 증후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중국 사람 닥터 곽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만 세상을 떠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퀴즈, 이 나라들 중 MSG 사용을 금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답은 파키스탄입니다. 전국이 그런 것은 아니고 펀잡 지방의 보건국은 MSG를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인디아를 찍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는 조미료와 향신료의 본산이죠. 많은 천연 조미료들이 넘쳐나는 곳. 이 나라는 자존심을 위해 MSG를 못 쓰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인디아에도 아지노모토 회사가 MSG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MSG, 세계 어디고 없는 곳이 없고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또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먹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 자체는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큰 해는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은 음식은 그냥 음식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에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MSG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사회, 경제, 인종, 편견, 오해 이런 것들. 자,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